요즘 정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밖에서 5분을 채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지속된 가운데 간밤에는 27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밤이라도 열기가 좀 식으면 좋을 텐데요. 폭염이 심하기도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게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운 공기가 더 집중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서울은 그러니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더워도 너무 더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지금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나 싶으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가 더 더운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근거는 바로 폭염 일수인데요. 어허. 지난 30년간 이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가는 폭염 일수를 따져봤더니 평균 8.7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올해는 벌써 12일이라는 겁니다. 대박 사건. 여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평균을 3일 정도 뛰어넘은 거죠. 야,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요. 지금 전국 어디라고 할 것 없이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우, 근데 짜증 유발하는 이 더위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시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상순이 가장 더워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7월이니까 가장 더운 때가 아직은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순수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이에요. 지난주보다는 약간 습도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당장 내일 모레라도 순악성 강수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선이가 내린다고 기온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태풍이 하나 딱 들어가고 완전히 우리나라 갖다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거의 뭐 8월 중순까지는 이런 폭염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지금 우리가 33도 이상이 폭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계속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홍정선 기자님 똑당해. 이번 주말에 소나기 예보 있다는데도 비가 오다 안 시원하답니다. 맞습니다. 주말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어서 좀 무더위 좀 가시려나 했는데 오히려 기상청은 더 무덥고 꿉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쾌지수 올라가잖아요, 세상에. 네, 지금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상순, 8월 10일까지가 가장 더운데 기상청도 네. 한 4달 6일까지는 낮에는 낮 기온이 한 35도를 넘나들고 아이고.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네. 보니까 이 폭염 때문에 우리가 건강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최근에만 해도 지금 일주일 사이에 온열 환자가 248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어떤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우선 좀 외출 삼가셔야 되고 했다면 물 자주 드셔야 되고 또 외출 후에 외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더우면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그리고 집에 에어컨이 진짜 있으신 분들이야 에어컨 켜고 지낸다고 하지만요.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요. 만약에 방에 가만히 계시잖아요. 외출 자제한다는 차원에서 땀이 그냥 비 오듯 할 겁니다. 그냥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의 건강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거리두기 4단계가 되고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지금 무더위 쉼터,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몰리고 있는 곳이 바로 탑골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탑골공원을 향하고 있는 건데요. 네. 너무 더운 상황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천막 그리고 선풍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노인분들께 얼음물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외에도 탑골공원에 안 가시는 분들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다고 왜요? 합니다. 여기가 카페보다는 시원한 음료가 훨씬 더 싸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편의점 업체에서 폭염 쉼터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네. 참 어르신들이 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탑골공원,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로 향하시는데요. 또 다른 글쎄요. 이런 걸 뭐 어르신들의 피서지라고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곳으로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있기 무료하니까 구경을 하고 왔고 시원하게 한번 보고 지금 노인정 경로당 문 닫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 안 열었어 다. 전철 타고 왔어요. 덥고 여가 시원하고 좋으니까. 저런 모습 뭔가 좀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어르신들이 가실 때가 진짜 변변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예 전용 쉼터로 변신한 곳도 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서울 노원구에서 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야간 쉼터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빈 호텔 객실 50곳을 이용해서라고 합니다. 사실 밤에 너무 더워서 요즘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호텔 객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비어 있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쉼터로 변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안전 숙소를 가게 되면 네. 일단은 객실 한 개당 어르신 한 명이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녁부터 그 다음 날 7시까지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부는 함께 숙박도 가능하시다고 아. 하고 우리 호텔 가면 웰컴 선물을 주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환영 선물을 준다라고 네. 하는데 뭐 컵라면이라든지 뭐 사탕이라든지 과자 같은 간식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저녁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정말 폭염과 싸우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정말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한 네. 어르신은 덕분에 나 같은 사람도 호캉스 간다 이렇게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온열 질환, 이 폭염 무더위가 힘든 게 뭐 노약자분들, 뭐 고령층만 그러겠습니까? 진짜 아이들도 힘들 거고요. 뭐 거의 전 연령층이 힘들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이럴 때요. 에어컨 선풍기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까? 걱정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력 사용량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그러겠네요, 점인데요. 세상에. 기록적인 폭염 속에 어제 전력 사용량이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정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틀에만요. 전국에서 45건의 아파트 정전이 발생했고요. 아이고. 특히 과열과 과부하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에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상상만 해도 아찔하면 요즘 같은 폭염 열대에 정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가 정전 사태가 빚어졌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봐 최고 더웠던 것 같은데요. 어제 루마니아전 축구 보다가 정전됐는데 그때부터 잠을 못 이루고 계속 뒤척이다가 그냥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찍 출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 뭐 출근하는 길입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차에서 드라이브 했거든요. 갈 데도 없고 에어컨 나오니까 9시부터 한 4시? 새벽 4시 정도까지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5시에 들어왔거든요. 사실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선풍기 틀어놓으면 잠시 뒤에는 뜨거운 바람만 나오니까 에어컨을 예약 시간을 맞춰놓고 주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워낙 더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분들 많잖아요. 실내 체류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올림픽 중계까지 봐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이고. 전국의 아파트들마다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전국의 한 40여 곳의 아파트에서 정전 사태를 빚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주민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에어컨 가동 순번제를 시행을 하자라든지 에어컨 가동 순번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까지 나왔고요. 또 전자제품 동시에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부탁까지 나왔는데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런 방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세탁기 돌릴 때 제발 에어컨은 꺼주세요. 어머, 이런 세상에. 확성기로 안내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주민들에게 이제 전력난을 환기시켜주는 차원에서 낸 자구책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겠습니다만 에어컨 가동 순번제. 자, 101호 다 썼죠? 에어컨. 자, 이제 끼우세요. 자, 이 102호 순서입니다.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려줘야 됩니까? 진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랍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세탁기 돌릴 때 에어컨은 끄세요. 근데 그렇다고 에어컨은 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이 리모컨에 손 대서 꺼야 되는데 에어컨 리모컨 멀리 두고 싶죠. 계속 그러니까요. 틀고 싶어요. 또 아이디어 중에는 에어컨 홀짝제도 있다 그래요. 아하. 오후 2시다 그럼 짝수층이 틀고 오후 3시가 오후 3시. 되면 홀수층이 틀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 홀짝제 실제로 하는 곳도 있다 그래요. 그 시흥 아파트에 계신 70대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어린 손자가 있어서 에어컨을 끌 수가 없다. 대신 세탁기 안 돌리고 내가 손빨래 한다. 아니 이 70대 할머니께서 에어컨 그 전기 이제 줄이려고 에어컨을 켜는 대신 손빨래 하신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또 에어컨도 끌 수 없고 올림픽 중계 봐야 하니까 TV도 끌 수 없었던 주민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 절약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은 하지만 이 열대야에 에어컨 끄고 자라? 이거 좀 따르기가 그러니까요. 어렵다. 이렇게 고충을 호소하고 계시네요. 종종 그런 집 있잖아요. 아래층은 아들네, 위층은 부모님. 그런 집은 홀수층, 짝수층 번갈아 가면서 에어컨 쐐니까 그러면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아직은 이건 실효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살림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더위 걱정에 지금 이것까지 걱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쌀값도 올랐고요. 올해 초 이제 계란 같은 경우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워낙 높게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자주 먹는 채소류도 많이 올라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로 말씀드리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53%나 올랐다라는 어머, 세상에. 것이고요. 이 적상추도 50% 가까이, 배추도 29%, 그리고 오이들도 11%, 열무김치들 많이 담가 먹으실 텐데 26%나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열무 한 단에 4,000원이라고 하니까 한 주부께서는 열무김치도 못 담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면 이 잎채, 그러니까 채소 중에 잎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엽채류라고 하는데 날씨가 더우면 이 잎들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폭염의 피해가 많다라는 것인데 빨리 폭염도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물가도 안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덥다 보니까요, 모든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온도 오르고 불쾌지수도 오르고 밥상 물가도 오르고 죄다 오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월급만 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잘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 보시면서요. 네.